8페이지 근로시간과 휴식 보시면 이미 뭐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짝 언급을 했죠.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거의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1차 시험 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시험에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50조 보시면 1주간 근로시간은 뭐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한 40시간. 그래서 2항은 1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혹시라도 3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 또 근로시간입니다. 대기시간. 작업복을 위해서 환복하기 위해서 오는 시간. 그런 거 다 대기시간이에요. 그렇게. 51조하고 51조 2 보시면 1차 자주 나올 거예요, 이건. 생각보다. 자,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은 뭐냐면 취업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항에 있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0조 제1항은 아까 40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0조 1항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보시면 탄력적 근로시간은 우리가 일주일에 맨날 이렇게 뭐 한 달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매달 똑같은 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한 50일만 집중적으로 일이 많은 그런 업체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무역업이나 이런 쪽은 몰려들 때 엄청 몰려들고 한가할 때 엄청 한가하거든요. 그럴 때 요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세요. 일주 평균 어쨌든 40시간 나와야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은. 근데 3개월 단위로 할게요. 2주 단위는 거의 안 나오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건 개념만 알아주세요. 3개월 단위면 1주 48시간의 범위 안에서 만약에 1주차에 48시간 했어요. 2주차에도 48시간 했습니다. 3주차에 32시간 했어요. 4주차에 32시간 했어요. 평균 내면 40시간이죠. 요거에 대한 연장 수당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포인트.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런 거 안 나오고, 이거 실무에서나 문제 있는 거. 뭐가 나오냐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취업규칙에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됩니다. 정산 기간, 대상 근로자 범위 나와요.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은 이런 거구나. 추가로 발생한 연장 시간을 가산수당을 안 주는 그런 좋은 제도구나 해놓고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1차 시험은 그게 나오니까. 보시면 밑에 2항 보시게 2항. 사용자 근로대표 서면 합의에 따라서 뭐 3개월 단위의 기간을 평균해서 1주 근로시간이 50조 1항 초과하는 것도 되고 51조 1항 시간을 특정한 날에 52조 2항을 초과해서 하고 3개월은 52시간까지 됩니다. 52시간까지. 그러니까 요게 52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52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28까지 떨어지겠죠. 그렇게. 이건 안 중요합니다. 이건. 밑에 요거 보세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있어야 되고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부의 근로시간,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사항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누가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몇 시간 할 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시험제 나오고 2항도 잘 나옵니다. 2항. 15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는 연소자라고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한테는 적용하지 않죠. 왜? 임신 중인 여성한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서 근로시간을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엄청 많아져요. 물론 여기 밑에는 짧아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51조 2는 개정된 건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굳이 나올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읽어만 볼게요. 사용자는 근로대표 서면합의에 따라서 사항을 정한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 결국에 뭐다?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쭉쭉쭉 보시면 됩니다. 2항 한번 보세요. 2항. 2항은 뭐냐면 요건 그거예요. 2항은 밤샘 작업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을 보장해줘야 돼. 11시간이라는 거는 알아만 두십시오. 그래서 사용자는 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 그 정도. 고르면 될 거예요. 그러면 1차 시험은 딱히 문제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 서면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아시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요런 사항을 취업규칙 통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것도 꼭 아시고, 그렇게. 5항 보세요. 5항.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가산수당을 주진 않잖아요. 대신에 요 기간 동안 임금이 많이 깎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다? 이때 기본급 줘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임금을 깎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임금 보전 방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임금 보전 방안이라는 문구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 항목을 조정하거나 신설, 가산 임금의 지급 등으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거까지 알아두십시오. 똑같습니다. 연소자랑 임신 중인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말하는 거예요. 임신 중인.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51조의 3은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확률 없고요. 중간에 나간 경우입니다. 3개월 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해놓고 중간에 근로자가 나가면 2주만 하고 나갔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이 됐나요? 안 했죠? 그럼 요거 일주일에 12시간씩 근무한 거 연장수당 줘야지. 그거예요. 그거. 당연한 게 법 규정에 들어왔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똑같습니다. 취업규칙 읽어볼게요. 선택적 근로시간은 뭐냐면 이렇게 보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뭔가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개념이라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무시간대가 있고요. 의무 근무 시간대가 타임이 있어요. 만약에 14시부터 18시. 요거는 뭐다? 자율. 왔다 갔다 해라. 그래서 하루 8시간 채워. 이 느낌입니다. 그거예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보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1차에 많이 나와요. 선택적 근로시간 어디에 많이 나와요? 인사에 많이 나와요. 인사. 생각보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에는 근로기준법에는 있는데 굳이 사업장이 선택하지 않아요. 이걸 별로. 근무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이것도 있는 겁니다.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다음 각호사항을 정하는데 이건 단위기간이 뭐요? 1개월. 혹시나 나올까봐. 단위기간이 1개월입니다. 일단 평균에서 요 시간 그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시키는 거고 요것도 연소자는 안 됩니다. 밤늦게 일할까봐 자기가 선택해서 연소자는 안 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 되죠. 좋은 거잖아. 자기가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넘어가시고 이 53조 가실게요. 이거는 알아주십시오. 문제 다 나올 것 같아요. 52시간제가 허용되면서 지문에 많이 나올 겁니다. 1항은
맞는 지문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당사자 간 합의하면 일주 40시간을 초과해서 12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연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일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 근로할 수 있다면 맞는 지문. 그렇게.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하면 일주간 12시간의 근로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을 할 수 있다 해서 뭐 64시간 된다는 말이 있죠. 알아만 두십시오. 알아만.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12시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30인 미만 사용한 상황,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사면 합의를 한 경우 일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시간 범위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요거 6항은 체크해서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6항. 사망은 그거예요. 지금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일주에. 연소자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연소자는.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뒤에 보시면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언제 줘야 돼요?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겁니다. 도중에 주는 거예요. 도중에. 55조 휴일 보시면 근로자에게 일주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 주는 거고 주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56조 보시면 이거 조문을 봐도 되는데 이해를 해버리세요. 그냥. 연장 근로는 뭐예요? 1일 8시간 초과, 일주 40시간 초과한 근로. 즉 1일 8시간 초과, 일주 40시간 초과 한 근로가 연장 근로고, 연장 근로한 거에 대해서는 뭐 가산수당이라는 게 붙습니다. 0.5배가 가산돼서 우리 흔히 말하는 1.5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휴일 근로는 뭐예요? 연장 근로랑 상관없이 빨간 날 근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 날 근무를 하는 거 휴일 근로. 이건 뭐예요? (1.5배) 어디까지 1.5배? 어디까지 1.5배? 8시간까지 1.5배. 8시간 넘으면. 휴일에도 일했는데 연장까지 하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면 뭐 좀 더 받아야겠다. 그래서 1시간 더 했어요. 총 9시간 했다. 그럼 뭐 휴일도 되고 연장도 됐네. 그래서 1.5 플러스 0.5 가산이니까 0.5 2배가 되는 겁니다. 요 일은 뭐예요? 그냥 근무한 시간 1배, 가산은 0.5배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2배. 그게 우리 법조항입니다. 8시간 넘으면 뭐 200%. 자, 야간 근로는 여러분 근무 시간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로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근무 시간대가 문제야. 몇 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들어가면 야간 근로 들어갑니다. 자, 휴일에 근로를 했는데 22시까지 해서 딱 끝났어요. 그대로 할게요. 22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럼 얘는 휴일에 지금 나왔어. 연장한 것도 빡친데, 그거 보니까 밤이야. 우영은 못 봤잖아. 열받았죠? 그러면 뭐 0.5배 더 간다고. 그래서 총 뭐다? 2.5배. 여기서 보는 게 여러분 문제 다 나오는 거죠. 연장, 휴일, 야간 각각 합산, 가산되는 거. 오케이.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조항에. 그래서 쭉 보시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쭉쭉. 이해가 안 되시지 않을 거고. 야간 근로도 있죠. 사망에. 오케이. 57조 보시면 보상휴가제인데요. 보상휴가제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이것도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입니다. 근로자 대표. 이런 문제도 나온 적 있어요. 기출문제 중에 1차에서. 다음 중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좀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보상휴가제는 뭐냐면 전날에 근무를 했어요. 지금 보면 추가수당 2.5배를 줘야 되잖아요. 너무 부담되는 거야, 사업장에서. 그래서 다음날 2.5시간을 빼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음날 2.5시간 빼주는 거예요. 그거 휴가 갔다 와. 이거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냐? 그게 아니고 근로자 개별하고 합의했을 때 돼요? 아니에요. 법에 근로자 대표랑 합의하라고 나와 있죠. 근로자 대표랑 하는 겁니다. 그렇게. 58조는 뭐냐면 영업직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58조 들어가기 전에 영업직. 자,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해서 얘가 근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직이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정 근로 시간을 근무한 걸로 봐버립니다. 영업직 돌아다녀. 그런데 너가 8시간 쳐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항에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너무 명백하게 밤에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장을 갔는데 원래는 4시면 퇴근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밤에 회의를 하거나 밤에 뭐 발표를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을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서에 정한 시간을 업무상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무상은 그냥 8시간을 보죠. 그렇게 쭉쭉. 비슷해요. 이거 뭐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하는 게 다 대상 업무, 대상자 이런 거니까 이런 거 갖고 장난치진 않습니다. 쭉쭉 보세요. 59조 보시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인데 이거는 아예 이런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으로만 발라두세요. 이런 게 나오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 바꿔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필수공익 사업하고 필수 유지 업무 노조법에서 나오는 오히려 그게 더 출제 가능성이 좀 있죠. 요거는 그냥 눈에만 발라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동차, 항공기, 병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쭉쭉 보시고 11시간 이상 요거 휴식은 그 버스 기사 때문에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0조 연차 유급휴가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1항 보시면 1년간 몇 프로? 80% 이상 출근율을 유지해야 됩니다. 출석률이 매일 줘요? 15일 줍니다. 15일. 실무상은 안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실무상 안 나올 거니까. 근데 1년 미만인 애들도 1년 80% 근무하면 뭐 한 달에 한 개 준다. 한 달에 한 개 줍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한 달에 하나 줍니다. 사망은 삭제됐기 때문에 없앴고 요거 알아주십시오. 3년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는 거예요. 3년 차부터 1일.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말로 하면 헷갈리는데 3년이라는 말이 3년 차부터예요. 1년, 2년, 15, 3년 차, 빵, 플러스 1, 16. 4년, 16, 5년, 17, 빵. 따다다닥 며칠까지? 25일까지. 그렇게.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5항 보시면 사용자는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휴가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유급이에요, 유급. 무급이 아니고 연차 유급 휴가니까. 근데 그 시기에 휴가를 쓰면 우리 사회 망할 것 같아. 그러면 뭐다? 연차 사용시기 변경권이란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만 알아두세요. 그거까지. 요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요거 6항. 이 기간 동안은 나오지 않아도 출근율에서 깎지 않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 출근율이 왜 나오냐면 출근율 산정 어떻게 해요? 우리 출근율 산정 뭐 실제 출근한 날 분모는 뭐가 될까요? 아까 우리 근로계약 막 했을 때 뭐 했었죠? 소정근로 시간을 정했죠. 일수로 바꾸면 소정근로일이라고. 소정근로일. 계약된 소정근로일 중에 실제 출근한 날이 돼야겠죠. 근데 육아휴직을 갖거나 이거 뭐 업무상 부상이 있어. 그렇다고 얘를 빵 처리해가지고 빵 시키면 될까요? 너무 불리하잖아. 그런 거는 그래도 출근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보시면 그거예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인 여성이 모성보호법에 관련해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사모가 육아휴직 휴업한 기간 나온 겁니다. 그렇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61조 보시면 이거 좀 보세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2차에서 나올 확률은 아예 없습니다. 왜?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1차에서는 나오죠. 왜? 숫자 때문에. 숫자. 자, 줄친 거 보세요. 줄친 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란 뭐냐면 연차 휴가가 너무 많이 쌓여있죠. 만약에 이 사람들 하나도 안 썼어. 그러면 이 사람들 연차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줘야 돼요?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으로 주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사용 촉진시키는 겁니다. 큰 테두리를 알려드리고 그대로 들어갈게요. 처음에 뭐냐면 아직 이거 그 기간 신경 쓰지 마세요. 큰 테두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근로자가 연차가 몇 개 있는지는 근로자가 알아야겠죠. 근데 다니면서 이걸 아는 사람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주가 너 연차 몇 개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너 연차 몇 개 있어. 그니까 써. 근데 얘가 맞다 써야지 하고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 연차 몇 개 있는데 네가 안 썼지? 그러면 이날 써 하고 기간을 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맞다 그날 안 나온 날이지. 근데 나왔어. 그래서 안 썼어요 만약에. 그러면 연차가 소멸된다 라고 봅니다. 기업이 충분히 노력했다 이거죠. 사업 근로자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실제 지정까지 했는데 안 썼으면 문제는 근로자한테 있다 이겁니다. 그 요건을 자세하게 한 게 이 조항이에요. 읽어보시면 일단 연차 유급휴가는 1년이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 그 기간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6개월 기준. 그러니까 1월 달에 입사한 친구면 12월까지 써야 되니까 한 7월 달에 알려주면 돼요. 6개월 전에 10일 이내에 요렇게 지금 연차휴가 이만큼 남았으니까 써라 알려줍니다. 시기를 지정해요? 이때는 시기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시기 지정 안 하고 2호 보시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를 안 한 겁니다. 얘가 10일 이내에 사용을 통보해야 되는데 나 몰라 그냥 나 넘어갈래. 넘어가면 뭐 하게 된다? 2개월 전 10월 달이 되겠죠. 12월에 끝나면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아예 지정해서 서면 통보하는 겁니다.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너 휴가야. 빵! 이거예요. 이거. 빵!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2항을 보시면 2항은 1년 미만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뭐예요? 아까 휴가가 생겼죠. 하나씩. 1년 미만 근로자도 휴가가 생겼죠.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한테는 1호 보세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이건 좀 짧죠. 왜? 얘는 1년 미만 근로자니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겁니다. 휴가 일수 알려주는데 요건 기간이 3개월이다. 6개월 아니고. 그 다음에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된다. 얘가 다 없어지기 직전 1년 미만인 친구들 11개월 직전 5일 전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11개월 직전 5일 전까지. 2호 보시면 이로에도 불구하고 안 쓴 거예요. 자기가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뭐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하는 거예요. 왜 10일이에요? 1년 미만은 많이 생겨봤자 11개니까. 예. 1년 미만은 많이 생겨봤자 11개니까. 이거는 그것만 알아주세요. 6개월하고 3개월. 6개월하고 3개월. 요건 낼 수 있습니다. 예. 1차에서 나와, 1차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62조 보시면,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인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이거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랑 하는, 서면합의입니다. 개별합의 아니고, 나올 확률은 없는데, 합의에 따라서 60조의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가름해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빨간 날 있었잖아요. 빨간 날. 원래는 빨간 날이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빨간 날 쉬게 되면 그냥 그 연차에 까겠다. 이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연차 대체가 거의 없죠. 예, 빨간 날을 쉬게 되는 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 대체는 거의 안 써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1차 때문에 연차 유급 휴가 대체도 뭐다?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랑 하는 겁니다. 다음 중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의 제외인데 이거는 이거예요. 이 사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시간하고 휴게시간 적용을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근로시간하고 휴게시간 적용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육하고 뭔가 키우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 보시면 일을 정해놓고 하지 않잖아요. 일이 있을 때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고 농약하실 때 농약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토지 경작이나 이 동물의 사육이나 3. 감시 단속적 업무. 단속적이랑 업무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감시는 경비원 말하는 거고 단속은 뭐냐면 요거예요. 중간중간 일하는 겁니다. 연속의 반대가 단속이에요. 단속하는 게 아니고. 그죠? 중간중간. 레카차 아시죠? 레카차 운전기사. 그 사람들은 사고 나면 달려가죠. 그런 사람들이 단속적 근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장 보시면 여성과 소년. 근로기준법 양이 많습니다. 원래. 연소자하고 여성 근로자는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헌법에서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이하게 보호를 해주는데 여기 나오죠. 15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해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15세 미만 애기들 못하는 거고 18세 미만인 사람도 중학교 재학 중인데 18세 미만인 사람도 근로자로 채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역배우죠 우리. 아역배우도 돈 받고 일하죠. 그거는 2항 보시면 돼요. 취직 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네.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65조 보시면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요거 잘 알아두세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은 임산부라고 봅니다. 그냥 임신 중인 여성이랑 같이 봐요. 그래서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업종에 사용하지 못한다. 산후 1년 지나지 아니한 여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 유해 위험한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의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아니고 임신을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여성 근로자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8세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18세 이상이. 그렇게. 연소자 증명서는 요것도 잘 나와요. 생각보다. 자, 요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들 쓰는데 거기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근로계약 당연히 대리 안 됩니다. 아무리 연소자라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와서 쓰는 거, 엄마 아빠가 와서 월급 타는 거 안 돼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리할 수 없고,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내면 어떻게 돼요? 뭐 친권자 후견인은 그럴 수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가서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항. 친권자 후견인은 잘 보시는데 뒤에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 잘 안 봐.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할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죠. 왜?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이름 뭐예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 해주겠냐고 그 생각을 하니까. 근데 되게 자주 나옵니다. 1차 시험에 한 3번 나왔습니다. 지금 다 사람들이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지문입니다. 법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망, 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여야 한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68조. 자기가 이랬으니까 자기가 받는 거. 69조 되게 많이 나옵니다. 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짧습니다. 일반 근로와 735, 75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7시간, 일주 35시간 초과 못하고 당사자 합의에 일일 1시간 연장 하니까 뭐예요?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연장 근로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야간 근로 안 되겠죠. 왜? 키카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걸 써놓는 거예요. 자,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 제한. 휴일에 쉬라고. 공부하는 애가 일하지 말고. 그래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여성 근로자는 동의 받는 거고.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를 임산부와 미만인 자는 근로 못 시켜요. 임산부하고 18세 미만 연소자 애들은 근로 못 시키는 거고, 이랑은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를 야간에 근로시킬 때는 동의를 받는 거고. 그죠?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렇지 아니하다 해서 나와 있죠. 1호 18세 미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해주겠습니까? 안 해줘요. 그리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이거 좀 자주 나와요. 다른 애들 다 동의인데 임신 중인 여성은 명시적으로 막 청구해야 됩니다. 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하고 막 이렇게 고용노동부 장관 인간까지 받아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안 된다고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사망은 그냥 사용자의 의무를 해놓는 거예요. 잘 지켜라. 71조 시간의 근로, 이것도 잘 나옵니다. 숫자를 외워버리세요. 그냥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일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해서 시간의 근로를 못 시키는 겁니다. 예?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는 뭐 암기해야지. 이거 방법이 없어요. 산후 1년 지나지 아니한 여성은 1일 2시간, 일주 6시간, 1년 150. 예. 26 150 꼭 알아두세요. 갱내 근로도 여성 18세 미만 못 시킵니다. 여성 18세 미만 못 시키는데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그러지 않아요. 기자들, 의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성 18세 미만 원래 갱내 근로 못한다. 이렇게. 생리휴가는 여성이 청구하면 월 1회 주는 겁니다.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예요.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무급까지 알아두세요. 무급까지.
임산부의 보호인데 요것도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됩니다. 나와요.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자, 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쌍둥이는 120일인데 쌍둥이는 안 해도 돼요. 90일 주는 거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이거 잘 알아주세요. 출산 후 45일이 돼야 됩니다. 출산 후 45일 90일 주는데 출산하고 31일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플러스 15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5일 주는 거죠. 그렇게 출산 후 45일 1차에 많이 나와요. 90일 출산 후 45일 2항 사용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유산했는데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요.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산에도 출산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경우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거 똑같아요. 출산 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유산 후 45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다만 인공 임신 중절은 안 된다. 낙태나 뭐 이런 거는 주지 않겠다. 사항 보시면 1항부터 3항까지 규정 중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 최초 60일은 유급이고,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18조 출산 후 휴가 급여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을, 이건 뭐냐면 국가에서 돈을 받을 때 지원금으로 이 유급 비용을 좀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60일, 최초 60일은 무조건 유급이다. 이걸 알아두십시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의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근로시간 줄이는 판에.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흥 근로로 전환까지 해줘야 됩니다. 전환해줘야 돼요. 힘들면. 6항 보시면 사업주는 1항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 이것도 잘 나와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하는 겁니다. 복귀. 동일 유사 업무. 7항이 정말 잘 나와요. 7항 엄청 헷갈려요. 7항은. 자, 보세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요. 또는 36주 이후 20주는 해당 안 되는 거야. 지금 20주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12주 이내 임신 초기 그리고 36주 안정기가 필요한 날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겁니다. 12주 이내에 36주 이후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 다만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허용한다.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그러니까 최소 6시간은 일해라. 이겁니다. 6시간은 일해라. 앞에 걸 잘 알아두십시오. 12주 이내, 36주 이후. 8항 보시면 사용자는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한 이유로 해당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되죠. 어차피 정부에서 다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를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됩니다. 10항은 뭐 이렇게. 74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보세요. 조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조문을 잘 보세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1차에서. 74조 2 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 보시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10조에 따라 정기 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그 시간 줘야 되고 유급으로 줘야 됩니다. 그게 2항 임금 삭감하면 안 된다. 75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이거 알아두세요. 1일 2회 각각 30분. 1일 2회 각각 30분이니까 1시간 주는 건데 1일 2회 각각 30분. 유급입니다. 안전과 보건은 보실 필요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개념이 잘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악화, 우위,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거 개념을 좀 잘 알아두세요. 생각보다 개념을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76조의 3은 2항이 잘 나옵니다. 관계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신고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체크해 주세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누구한테 신고해요? 사용자한테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항 같은 거 보시면 직무 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사용자한테 신고가 들어왔죠. 근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정이 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 전환, 유급휴가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6항 보세요. 6항도 잘 나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해 근로자는 오케이. 신고한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잘 알아두세요. 신고한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취업 규칙 볼게요. 요거 지금 산재 쪽은 어차피 산업재해 보상법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나중에 이제 1차 할 때 기타 법령 할 때 그때 그 법을 봐야 됩니다. 이 법을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9장 취업 규칙 볼게요. 일단 취업 규칙은 93조 10명 이상 봅니다. 10명 이상. 취업 규칙 1차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2차가 잘 나오죠. 2차가 잘 나와요. 1차는 10명 이상 이거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94조 보세요. 이것도 간혹 나옵니다. 시험 문제. 취업 규칙 파트는 1차 시험에 무조건 8년 나올 겁니다. 조문 안 내요.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자, 94조 보시면 사용자는 취업 규칙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어쩔 때 작성 또는 변경일 때. 불이익한 변경이면 동의입니다. 동의. 의견이 아니고 동의로 바뀐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것만. 95조도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95조. 취업 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강급의 제재는 뭐냐? 돈을 깎는 거예요. 월급. 강급의 제재는 1회 금액이 평균 임금 1인분의 2분의 1 그리고 1임금 지급기에 임금 총액의 10분의 1. 그 즉 뭐냐면 징계에서 강급 제재할 수 있는데 1일 평균 임금의 2분의 1 월급의 10분의 1 요거예요. 월급의 10분의 1까지밖에 못한다. 그렇게 96조는 단체 협약에 당연히 어긋나면 안 돼요. 단체 협약이 좀 상위 법규죠. 이거는 위반의 효력은 요것도 강행성, 보충성 있는 거예요. 강행성, 보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을 미달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거는 2차 시험 때문에 좀 알아두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다 이상이에요. 근로기준 이상인데 취업규칙에는 상여를 200 주기로 했는데 나만 근로계약서에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 불리하죠. 근데 취업규칙이 더 위죠. 그러니까 이 부분 하고 200으로 따른다 이겁니다. 기준이 취업규칙이 되는 거죠. 최저시급이 아니고 그것만 알아주세요. 혹시라도 2차에 나올 거. 근데 작년에 나와가지고 상위법 우선 그게 나와서 힘든데 그렇게. 그래서 기숙사 쭉쭉 보시고 규칙과 작성도 안 나옵니다. 기숙사는. 네.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근로감독은 간혹 나와요. 간혹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예. 이거는 이것까지 공부하면 안 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좀 아니고 그냥 틀리고 그거만 알아두세요. 그냥 권한 중에 2항 정도? 2항 정도. 그러니까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 위촉을 받는 의사는 취업을 금지해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검진할 수 있다. 이건 좀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근로감독관이 의사의 확률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야 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신분권, 그다음에 인검권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오면 너무 이상하게 나온다 하면 틀리신 게 낫습니다. 이거 찍어버리세요. 그렇게 여기까지 하시고 이따가 식사하시고 노조법 할게요. 노조법은 좀 빨리 끝날 거예요.